싸게 산다고 해서 수익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역전세 다 때려 맞으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안녕하세요, 고조곤입니다. 오늘은 초보자가 왜 아파트 경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영상 찍고 내용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도 빌라 투자 많이 해봤고요. 빌라 투자가 절대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저도 빌라 팔아봤고 저도 월세나 전세를 주고 있고,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좀 이런 순번 선택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조금이나마 설득이 되고 또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초보자라면 투자금이 적은 빌라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 정말 많고, 빌라는 싸 보입니다. 전세가보다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받아서 매달 현금이 들어오게끔 만들 수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위험이 적은 첫 투자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할 텐데요.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빌라는 왜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경쟁자들이 없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감정가 1억짜리 빌라를 6천만 원에 낙찰받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빌라에서. 자, 그러면 이 빌라를 전세가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전세보다 싸게 산 겁니다. 부동산을 전세가보다 싸게 사? 빌려주는 가격보다 더 싸게 사? 이만한 투자가 없죠.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싸게 산다고 해서 수익이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역전세 다 때려 맞으면서 느낀 것들이에요. 왜냐면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죠. 빌라는 매수층이 매우 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방 빌라 하시려고, 경매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구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매매 거래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시세를 확인해도 비교할 거래가 없죠. 뭐 KB 시세나 실거래가나 이런 것들 보신다고는 하는데, 그거 5년 전, 10년 전이잖아요. 5년 전, 10년 전이랑 지금 시세가 다른데, 그거 보면 과연 내 빌라를 얼마에 팔 수 있을지에 대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중개사 입에서 들은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상 감으로 결정됩니다. 싸게 산 건 맞아요. 사람들이 전세를 받는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싸게 샀다면 싸게 산 건 맞습니다. 근데 1, 2년 뒤에도 그대로예요.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이 생기고, 역전세 지금 상황도 너무 심각하고, 수리비 몇백만 원만 쓰면 월세 수익은 바로 증발하고 종결이 됩니다. 그 순간 깨닫겠죠. 아, 싸게 샀다고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후회하게 됐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고, 이 투자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과는 다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꼬집고 싶은 부분이 빌라의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빌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시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에서 진짜 중요한 건 시세가 아니라 유동성입니다. 즉, 팔 수 있느냐예요. 그럼 이걸 얘기하면 황금성이 될 수가 있는데, 아파트는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이 단지, 이 층, 이 평형, KB 시세 실거래가가 다 확인이 되죠. 뭐 300세대만 돼도 세대수가 완전 부족한 나홀로 아파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이 300세대인 겁니다. 그럼 이 300세대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층, 내가 가지고 있는 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빌라는 그렇지가 않죠. 건물마다 구조가 다 달라요. 제가 어떤 빌라 봤는데 1억, 1억, 1억 이렇게 해서 팔 수 있대요. 근데 우리 빌라만 베란다에 다용도실에 세탁기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전용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 빌라는 1억에 팔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거를 1억에 팔 수 있다고 혼자 감으로 생각하고, 조사도 엉망으로 하고, 난이도가 있다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혔으니까, 5년 전, 10년 전 가격이 이렇게 찍혔으니까 그럼 이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가격 써서 낙찰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지권도 다릅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염두를 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권이 4평이고 저 빌라 같은 경우는 6평, 저 빌라 같은 경우는 7평, 또 그거에 따라서 팔 수 있는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그냥 감으로 사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빌라 같은 경우는 불법 증축도 있죠. 우리 베란다 막 늘리고 싶어 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막 다시 위에다가 막 천장 씌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 그런 거 위반 건축물이에요. 위반 건축물, 불법 건축물 이런 것들 낙찰받으면 내가 경락잔금 대출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사려고 하는 사람, 이걸 빌리려고 하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안 합니다. 은행에서는 담보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을 굳이 대출을 해주지가 않아요. 경매로 빌라를 싸게 사면 살 수는 있지만 팔 때 대출이 안 나오니까 매수자가 붙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싸게 산 그 가격이 시장에서는 팔리지 않는 가격이 돼버리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고, 반대로 아파트는 어떻죠? 아파트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매가, 전세가, 낙찰가 이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세 곳만 돌려봐도 이 세대의 낙찰가는 얼마쯤이라는 게 좀 생각이 들 거예요. 아파트는 수요가 많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입찰, 명도, 매도까지의 사이클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번 낙찰받고 3-4개월 안에 파는 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그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구조를 경험하게 되면 내가 부동산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 부동산에서 한 사이클 돌리다 보면 진짜 그때부터는 좀 눈이 트이는 게 있어요. 남들이 막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해보다 보면 눈에 막 트이는 게 있는데, 이거가 사실은 빌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잘못하게 되면, 잘못 경험하게 되면,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이 부동산 경매를 지속하지 못하고 이 시장을 떠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높은 난이도 때문에. 그래서 뭐 흔히 얘기하는 게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생각합니다. 경매는 싸게 사는 게임이 아니라 돌리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이클을 돌리는 게 중요하고, 이 사이클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경험이 쌓이고 돈이라는 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는 물건이 뭘까요? 빌라가 빨리 이 사이클을 돌릴 수 있을까요? 아파트가 이 사이클을 빨리 돌릴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아파트겠죠. 낙찰, 명도, 수리, 매도까지의 과정이 시스템화 되어져 있고, 그 과정을 반복할수록 내 시세의 감각이라든지 입찰 감각이 세밀해집니다. 그럼 이때 빌라를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가 수익률이 높으니까 내가 아파트로 좀 경험을 쌓고 이런 것들을 좀 해본 다음에 수익률 높고 재개발, 재건축 빌라를 한번 낙찰 받아보자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 빌라를 낙찰 받아서 큰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경우들도 정말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경험을 쌓지 않으신 분들이 이거 물건 들어가서 막 고생하고 후회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빌라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저 빌라 투자하고 있고, 빌라는 너무나 좋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말했던 것처럼 월세, 내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월세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미 회사를 좀 은퇴하고 그다음에 월급이나 사업소득이 없고 연금이나 기존 자산에서 일정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빌라 월세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속도보다는 안정을 좀 더 찾잖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산을 막 불려 나가야 되는 사람, 나이가 얼마 안 되는 사람, 그리고 욕심이 좀 있는 사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래도 부동산 자산 많이 늘리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소득이 아직은 있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불리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하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좀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A씨는 5천만 원 보증금으로 지방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전세가보다 싸게 사서 월세를 30만 원씩 받았어요. 처음엔 당연히 괜찮죠. 월급에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 근데 이제 세입자가 나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죠. 곰팡이, 보일러 교체, 누수, 수리비가 200만 원이 넘게 들었고 2달 공실까지 생겼습니다. 1년 수익이 0원이에요. 0원, 빵원. 뭐 이것도 경험이 될 수 있겠지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걸 경험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이거 내 진짜 마음만 안 좋고 이거 괜히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겠죠. 반면에 B씨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으로 1억짜리 지방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보증금 5천 넣고 대출 끼고 수리 후 1억 2천에 매도를 했죠. 수은이익이 1,500만 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매를 시작했지만 B씨는 4개월 만에 낙찰, 명도, 수리 다 경험을 했고, 다음 입찰에서는 정확한 감각까지 찾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 이제 아파트만 하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계속 한대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어 왔으니까. 근데 빌라로 아까 경험하셨던 분들, 막 고생하셨던 분들한테 "또 경매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빌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아파트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 저 이제 부동산 말고 다른 거 할 거예요. 다른 투자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이게 아파트 경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힘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 이 사이클을 좀 빨리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빌라는 냉정하게 지금 현재 시장은 좀 어렵습니다. 뭐 일부 사례들이 있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공부해서 내가 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경험해 보지 않고 공부만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 감당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아무 부동산이나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빌라 팔리는지. 뭐 흔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억짜리 빌라를 4천만 원에 낙찰 받아서 2천만 원 수리를 하고 8천만 원에 팔면 내가 4천만 원 수익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이론도 맞아요. 그 이론도 맞는데 그걸 지금 누가 사줄 사람이 있냐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긴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번 봐주시는 분들이 감사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내 가족, 내 친구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 영상으로 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영상 어디 가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서라는 게 분명히 있고, 빌라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돈이 없어도 아파트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런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빌라를 한다라는 것들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높아요. 경쟁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아파트들을 찾아야지, 경쟁률 때문에 막 리스크가 크고 수익률이 높은 그런 물건들을 하면 이제 투자 시드금을 지켜야 되는 이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상에서는 좀 그런 아파트들, 경쟁이 좀 적은 아파트들,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 막 사고 팔고 그 낙찰이 얼마에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고, 이런 영상들 계속 찍어 볼 테니까 영상 꾸준히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